11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큰일 날 얘기입니다. 피해자는 내가 죽어야 이 스토킹이 끝날까 죽을 만큼의 공포라고 하는데 정작 처벌 규정은 없는 스토킹. 오늘 로투데이는 스토킹 처벌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하는데 먼저 신세아 기자가 법안 내용과 취지를 전해드립니다.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혜 씨를 수년간 스토킹해온 20대 남성이 지난 25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24개의 인터넷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에 배다혜 씨 관련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공연장 대기실까지 쫓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배 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좋아해서 그랬다.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다혜 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고소 사실을 밝히며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고 스토킹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1년 넘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 유명 프로바둑 기사 조혜연 구단도 배다혜 씨처럼 죽어야 스토킹이 끝날까라는 말로 숨을 옥죄어오는 스토킹의 공포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어찌 보면은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행위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결말이 실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살인 관련 범죄 10건 가운데 최소 1건 이상은 스토킹 연관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에겐 죽을 만큼의 공포임에도 스토킹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현재 없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지속적 괴롭힘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 10만 원 부과가 전부입니다. 배다혜 씨를 스토킹한 남성도 스토킹 자체가 아닌 모욕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죠. 이게 스토킹과 되게 그 구분이 애매했던 거예요. 본인이 일종의 구애의 방식으로 따라다니는 경우, 이 경우에 과연 이게 스토킹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성적인 관심을 표현한 것인지 이 구분 짓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실제 지난 15대 국회부터 20년 넘게 스토킹 처벌법은 계속 발의돼 왔지만 번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스토킹을 어떻게 정의할지, 어디서부터 처벌돼야 하는 범죄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합의안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몇 번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한 번만 따라가도 그럼 그게 범죄냐? 아니면 일정 횟수를 넘어서면 그게 범죄이냐? 그러면 남녀가 사귀다가 다투고 헤어졌을 때 다시 만나자고 집 앞에 찾아가는 것도 범죄이냐? 약간 그 애매한 지점이 있었던 거죠. 이런 지적과 논란을 반영해 법무부가 지난 27일 입법 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법안은 먼저 제2조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촉 등을 시도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로 스토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스토킹을 구체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직접 접촉 없이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도 스토킹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됩니다. 온오프라인에 불문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피해자한테 심각한 피해가 있는데도 현행법으로는 처벌 못하거나 아니면 약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서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스토킹이라는 거를 딱 정의를 해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생겼다 그러면 아예 딱 그 자체가 범죄가 돼서 처벌할 수 있고. 입법 예고 기간은 12월 15일까지로 정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스토킹 처벌법 법무부 입법 예고안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수연 공보이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앞서 입법 예고안 내용은 좀 전해드렸는데 그냥 단순히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이런 것도 지금 처벌하도록 법무부 안은 돼 있는데 그냥 쳐다보는 것 정도도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네. 지극히 가해자 네. 입장에선 관점으로 본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조문을 보면은 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스토킹 범죄의 처벌 규정이 이렇습니다. 네. 그 제2조 제1호에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네. 이러한 그 정한 행위들을 네.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네. 그거 앵커님 어떠세요? 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네. 이유도 없이 네.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거나 네. 지켜보거나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좀 공포스럽거나 두렵다는 생각 안 불안하겠죠. 드실까요? 예. 안 드실까요?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경범죄로 그 규정되어 있다는 그 조문조차도 제가 볼 때는 네. 그것도 이미 경범죄로 처벌할 수준의 어떤 행동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불안감이나 공포심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 아닌가요? 이거를 갖다가 법으로 그럼 어느 정도 불안한 건지 어떻게 측정을 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또 네. 판례가 있는 것이고 네. 그 판례가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또 이제 변경이 되는 것인데요. 네. 그건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협박이다. 그럼 네. 어떤 게 협박이냐? 왜냐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협박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네. 어떤 사람은 그거는 나는 협박으로 느끼지 않을 텐데 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네. 다른 법률을 적용을 할 때도 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피해자가 범죄라고 느껴야 되고요. 네. 근데 그럼 그 피해자가 주관적으로만 느껴서 이 범죄가 성립하느냐? 그것은 그렇진 않고요. 네.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네. 느꼈을 것인가를 네.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판례가 네. 그 대법원에서 나온 성인지 네. 감수성이죠. 그럼에도 아쉽거나 법안 논의 과정 중에 추가로 담아야 될 게 있다면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는 네.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하는 제재도 접근 금지라든가 연락하지 말라는 네. 정도이고 또 법원을 통해서 사전이나 사후 통제 수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적절해 보이는 정도의 입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들은 네. 일단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보충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토킹 유형을 네 네. 가지 형태로 딱 규정을 되어 있어서 네. 딱 열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네 가지 형태에 포섭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하루하루 세상이 너무 네. 빨리 바뀌고 있고 범죄의 형태도 그만큼 속도에 따라서 발전을 하는데 네. 어떤 형태의 또 새로운 범죄 형태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또 개정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떤 장래에 보충 규정을- 발생할 스토킹 범죄 네. 유형까지를 어떻게 담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입법 방식이 있겠지만 네. 이거는 이제 의원들도 많이 안으로 네. 낸 것인데 네. 이제 어떤 형태도 마지막 항목에 네. 위에 열거한 네 가지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를 보충 규정으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구체적인 문구는 다르긴 하겠지만 보충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 네. 그런 거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
번째는 반의사 불법죄입니다. 지금 이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네.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네. 처벌은 가해자의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네. 결국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이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나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은 종결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스토킹 범죄가 제일 큰 문제가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한 것인데 나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어떤 처벌 불원서를 떠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따라다닐 염려가 있고 피해자로서는 어떤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 들어와서 본인의 의사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심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이거는 그냥 뭐 예전처럼 단순 애정 이렇게 치부할 건 아니고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조성이 되었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이 또 입법이 국회라든가 법무부에 네. 영향을 미쳐서 이번 국회에서는 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법률방송 시청자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은 사실 네. 예전에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사실 요즘 거의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말이고요. 네.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한테 매우 고통스럽고 네.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한 범죄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네. 반드시 처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네.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범죄라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고 보이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어떤 반영이 돼서 법률안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률안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도 뭐 법률 처리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혐의부터 좀 볼까요? 네, 전 씨가 2017년에 회고록을 네. 펴냈습니다. 네.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네. 조비오 신부를 네. 뭐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등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이고요. 네. 지난 5일에 결심하면서 네. 징역 1년 6개월을 검찰이 구형했습니다. 첫 출석인 지난해 3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 출석인 올해 4월 두 차례 재판에 출석했었는데요. 네. 신원 확인 후에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보였다는 네. 것입니다. 상식 밖의 행동인데요. 네. 오늘도 똑같은 행태가 되풀이됐습니다. 네. 첫 재판에서 전 씨가 꾸벅꾸벅 졸자 네. 법률 대리인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네. 피고인께서 잠시 법정에서 긴장하셔서 조셨다. 뭐 결례를 범했다 이렇게 사과했는데요. 긴장하면 졸 수 있다는 게 잘 이해는 안 되긴 합니다만 달라진 네. 건 없었고요. 네. 오늘도 공소사실이 낭독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선고 내내 제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고개를 한쪽으로 꺾어서 졸다가 잠에서 잠깐 깬 뒤에 고개를 바로 들기도 했지만 네. 뭐 다시 잠에 빠져서 고개를 하늘로 향하고 졸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라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선고 내용을 좀 볼까요? 네,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네. 5.18 당시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등에서 네.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씨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네.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유포인 경우에만 처벌하기 때문에 네.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이 쟁점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고 네. 또 피고인의 지위, 5.18 기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라도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뭐 양형 사유는 뭐 어떻게 되나요? 네, 피고인은 재판 내내 한 차례도 성찰, 사과 안 했고 특별 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그다음에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서 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네. 또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네. 반성하고 있지 않아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는데요. 네. 다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네. 뭐 양형 재량을 좀 이탈한다는 취지이고 네.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고령이고 네. 뭐 그런 이유로 노역 집행이 중지될 수 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판결을 받아들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전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양형 재량을 이탈한다? 이거 뭐 재판장의 이런 취지 발언은 이걸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8월에 집행유예를 붙였는데요. 네.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할 것인가 여부를 고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사안들에서 네. 흔히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이 사안을 실형 선고하는 것이 네. 양형 재량을 좀 이탈하는 것 아니냐라고 본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양형 재량을 이탈할 수 없었다는 판사의 고심도 조금 네.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이게 뭐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전두환 씨가 보인 행태 이거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명예훼손으로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했던 것 같고요. 뭐 구속돼도 그만이라고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고 고통에 네. 빠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네.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본인만은 이렇게 아주 유유자적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이 강철 멘탈이 참 더 나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코멘트할 수가 없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문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은 윤 총장의 비위가 중대한 만큼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윤 총장 측은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부당징계라고 맞섰습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안은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장, 치안감 이상 고위경찰 공무원, 재산공개 대상 1급 공무원 등은 퇴직 전 근무한 기관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에게 돌을 던지는 걸 그만하라고 말리는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종폭력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급정거를 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1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